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 반응도 참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가 유연근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몰랐는데 어제 이 방송을 통해 잘 알게 됐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또 자신이 다닌 회사에도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많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연근무제에 대해 잘 알고 또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제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실제로 중요한 제도인데요. 실제 많은 직장인들이 이 유연근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얼마 전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6%가 유연근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유연근무제 도입을 찬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상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이 유연근무제를 권장하기 위해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만약 유연근무제를 주 1, 2회 정도 활용을 한다면 일주일에 5만 원, 또 1년에 2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3회 이상 활용한다 하면 일주일에 10만 원을, 1년에 5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이 유연근무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이 간접 노무비를 통해서 다소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간접 노무비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인원 제한은 있습니다. 인원 제한은 직전 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의 30% 이내입니다. 또 70명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요. 우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먼저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요. 또 전자식이나 기계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꼼꼼히 해서 실제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데이터를 마련해 놔야 합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고용부를 통해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순히 기업 차원에게만 유연근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장려하며 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한 표를 주고 싶은데요. 이러한 간접 노무비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으면 좋을 텐데. 네, 또 이 유연근무제를 잘 활용해서 근무 혁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선정이 되면 고용부가 일종의 인센티브도 줍니다. 초과 근로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 또 연차 휴가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이런 걸 평가해서요. 우수 기업에 뽑히면 3년간 정기 근로 감독을 면제해 주고요. 또 정부 사업에 지원을 하면 가산점도 줍니다. 대출금리 우대 혜택 같은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지난 4월에도 기업 31곳이 근무 혁신 계획이 우수한 회사로 선정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유연근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군요. 네, 정부 사업을 참여할 때 가산점을 주거나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는 점에서 보자면 특히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용한 제도일 것 같은데요. 더욱이 중소기업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렸던 만큼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함으로써 직원들은 퇴직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성과도 있는데요. 한 구직 포털 사이트에서 최근 2년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이직률이나 퇴사율이 감소했다는 중소기업이 2017년에는 32%였는데 작년에는 53%로 증가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업무 효율을 높이고 또 직원들의 퇴사율도 낮추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생각보다 1년 사이에 퇴사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이 정도 결과라면 유연근무제를 통해 일과 또 삶의 균형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복수응답으로 93%가 일과 가정 양립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물어봐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7%나 됐습니다. 직무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96%에 달했고요. 유연근무제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측면에서도 이직률이 92% 감소한 반면에 동시에 생산성은 오히려 92%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답변도 87%에 달해서 기업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통계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책들을 살펴보니 유연근무제가 결코 시도하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지친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또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업에서 이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용어가 있나요? 네, 석지연 아나운서 혹시 운동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네, 운동이요. 항상 하고 싶지만 꾸준히 하려고 노력은 하던데 잘 안 되더라고요. 새해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벌써 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강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변을 보면 요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나 살펴보니까요. 일단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포츠 시설은 전년 대비 28%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노래방이나 술집은 점점 그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최근에 회식 때 노래방을 가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시설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얘기겠죠. 최근 이렇게 헬스 관련 사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뜨고 있는 경제 용어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저도 대학생 때 이후로 최근에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운동은 계속 목표로 두고 있는 저도 이 헬스 산업을 팽창시킨 경제 인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일까요? 어떤 용어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바로 덤벨 경제입니다. 덤벨은 아시다시피 운동 기구죠. 무게를 사용하는 아령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러한 덤벨 경제는 건강과 체력 관리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또 관련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경제 현상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최근 워라벨, 웰빙처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강을 또 중요시하게 됐죠. 이를 소재로 한 관련 용어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헬스나 요가 또는 집에서 하는 운동을 뜻하는 홈짐 이런 산업뿐만 아니라 보조운동 용품, 또 스포츠 패션 이런 부대 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덤벨 경제는 바쁜 현대인들이 활력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시거나 관련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당장 내일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유연근무제와 덤벨 경제 속 내용들을 활용해도 여러분의 일과 삶의 균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의 노력과 함께 하루빨리 사회적으로 제도가 정착돼서 모든 근로자들이 이른바 워라벨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